우리는 자식인데 뭐 어때? 속 시원하게 다 말하고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당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식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진정한 가족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도 참외록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원망이 자식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빚이자 당신을 향한 존경심을 깎아먹는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말이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품위와 자식의 평안을 위해 지켜야 할 거룩한 침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러나 부모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7가지 비밀에 대해 아주 깊고 명쾌하게 사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 탓이나 부모 탓을 멈추십시오. 불행의 대물림을 당신에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내 팔자가 이 모양인 건 네 외할아버지가 무능해서다. 우리 시댁이 지독해서 내가 이토록 고생했다. 인생 후반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부모님 원망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원망을 자식 앞에서 쏟아내는 순간 당신은 당당한 주체가 아닌 과거에 붙잡힌 피해자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평생 피해자로 규정하면 자식은 그 불행의 서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을 느낍니다. 불행의 서사는 무섭게 전염됩니다. 당신이 조상을 원망하면 자식은 은연중에 나도 언젠가 우리 부모를 원망하게 되겠구나라는 비극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응어리는 당신의 사색 속에서 녹여내십시오. 자식에게는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최선이 있었단다라는 우아한 용서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 넉넉한 뒷모습이 자식이 당신을 큰 어른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진짜 품격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험담은 자식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네 엄마 성격이 오죽하니 내가 참고 사는 거지. 30년, 40년 산 부부 사이에 대못 박힌 사연 하나 없을까요? 하지만 자식에게 배우자를 흉보는 것은 자식의 정체성을 절반으로 쪼개는 잔인한 일입니다. 자식은 당신과 배우자의 합작품입니다. 당신이 한쪽을 욕하는 것은 결국 자식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본능적인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이혼하고 행복했을 텐데 라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자식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아무리 미워도 자식 앞에서는 그저 부모라는 존재로 남겨두십시오. 배우자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당신의 침묵이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것이 자식이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돕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세 번째, 자식 간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네 형은 매달 용돈도 보내는데 너는 어쩌니? 네 동생은 알아서 잘하는데 왜 매번 그러니? 부모는 자극을 주려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비교 한마디가 자식들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쟁터를 만듭니다. 비교당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쟁취해야 할 보상으로 여기게 되어 부모에게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칭찬받은 자식은 그 기대를 유지하느라 매 순간 숨이 막힙니다. 자식은 각각의 계절에 피는 다른 꽃입니다. 누구는 봄에 피고 누구는 가을에 필 뿐이죠. 당신의 입술에서 비교가 나오는 순간 자식들의 우애는 박살나고 당신은 편애하는 부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자식의 부족함은 조용히 기도하며 감싸주고 잘남은 조용히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부모가 입을 닫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 곁에 평등하고 따뜻하게 모여듭니다. 네 번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하소연을 삼가십시오. 걱정이 아닌 불안을 전염시키지 마세요. 아이고,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
내가 죽어야 이 고생이 끝나지. 나이 들어 아픈 게 당연하지만 매번 자식을 볼 때마다 곡소리부터 내는 부모를 자식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걱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모의 통증이 거대한 공포이자 일상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정말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말합십시오. 자식 앞에서는 나 스스로 내 몸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라는 단단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에 더 큰 절망과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의 강인한 침묵과 자기관리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용기와 이정표가 됩니다. 5번째, 과거에 베푼 경제적 희생을 생색내지 마십시오. 준 것은 잊고 받을 것은 지우십시오. 내가 네 키우느라 집 한 채 값을 썼다.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네가 나 모실 거지? 이것은 대한민국 부모들이 저지르는 가장 슬픈 실수입니다. 자식을 향한 숭고한 희생을 보상받으려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웠던 사랑은 질척이는 거래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미 다 압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것을 직접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닌 독촉하는 빚쟁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는 준 것을 기억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보상이다 라고 말하며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 그 단단한 독립심과 침묵이 자식을 당신 곁으로 기어이 다시 불러들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부모에겐 의무만 남지만 침묵으로 당당한 부모에겐 진심 어린 사랑이 찾아옵니다. 6번째, 자녀의 배우자나 그들의 가정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멈추십시오. 너희 집은 왜 그렇게 돈을 쓰니? 사부인 댁은 왜 연락이 없으시니? 자녀가 가정을 꾸렸다면 그들은 이제 독립된 하나의 국가와 같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그 경계선을 침범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당신은 자녀의 행복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깨는 침입자가 됩니다. 자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알게 되더라도 한쪽 편을 들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자녀가 성숙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믿어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입니다. 그 깊은 믿음을 먹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당신을 인생의 가장 현명한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의 유언과도 같은 인생의 후회들을 매일 읊조리지 마십시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젊을 때 공부를 더 했더라면 좋았을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는 활자와 같습니다. 부모가 만날 때마다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면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실패한 역사로 기억하게 됩니다. 비록 아쉬움이 남는 인생일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현재의 작은 기쁨을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마신 차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길가에 핀 꽃이 얼마나 예뻤는지 말입니다. 자식에게는 후회하는 부모가 아니라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를 침묵으로 덮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모습 자체가 당신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결론입니다. 품격 있는 침묵이 당신의 위엄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가혹하거나 서운하게 들리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평생 일궈온 부모라는 이름의 거룩한 위엄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한 진심 어린 제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속 응어리와 남은 후회는 저희 당당한 인생 후반전과 그리고 당신만의 고요한 사색 속에서 풀어내십시오. 자식 앞에서는 오직 따뜻한 격려와 단단한 침묵만을 남기십시오. 말을 줄일수록 당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지켜낸 그 평화가 훗날 자식들이 당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 가슴 벅찬 존경심과 그리움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에게도 당신의 존엄을 깎아먹는 말을 내뱉지 않는 당당한 후반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당한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단단한 기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